건진이라는 작자가 작동을 한 거고 통일교에서 건넨 거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 수사해야 돼. 몸에 걸친 장신과 1억 안팎인데 그것은 받았으면 뇌물, 빌렸어도 뇌물, 김영법 위반, 자기 거여도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이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불법인데 디올백 하나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질 것이다. 얼마나 헤쳐먹었겠습니까? 건진이 무슨 VVIP입니까? 그냥 속껍데기 벗겨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인데.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제가 가르쳐 줄게요. 빨리 김건희 구속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김건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어제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했는데 신유지 변호사님 그 목걸이 어떤 목걸이인지 아시죠?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의 목걸이가 이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 목걸이가 참 공교롭게도 와, 통일교의 그 본부장, 뭐 세계운동본부 본부장인 윤모 씨가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라고 전성배 씨에게 준 것. 근데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목걸이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게다가 딱 사진까지 찍혔는데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은 밝히기 매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성배 씨도 뭐 이거를 자신이 그 뭐 잃어버렸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3살짜리 어린애한테도 그거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그 목걸이가 바로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다. 그런 거를 밝히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안정걸 소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이번에 건진 법사가 그 사람 집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현금 뭉치 발견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봉으로, 야. 이걸 관봉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한국은행 이렇게 박혀 있고 날짜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5월 13일이면 대선 끝나고 곧바로 한 거잖아요. 네, 3일 후. 근데 저걸 민간인이 가질 수 있나요? 한국은행 관계자도 절대 있을 수 없다. 관봉 전문가도 있을 수 없다. 금융기관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의 특수활동비나 예산으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특수활동비는 저렇게 가기도 합니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그 민간이 이명박 때 민간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이 그때 이제 생활이 공고니까 전셋값을 썼는데 본인도 너무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렇게 찍힌 거예요. 그건 누가 줬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이 빼돌려가지고 그 비서관들 뭐 김진문이 뭐 장성명 이런 사람들이 장준수한테 입막음용으로 준 거예요. 아, 특수활동비는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때 이제 밝혀진 거죠. 그게 이런 게 있구나. 은행이 아니라 바로 오는구나. 예산으로 쓰는 거는요. 근데 장진수 주무관이 현명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셋값이 급해서 쓰긴 썼는데 나중에 이 입막음용을 폭로했다 사진 찍어놓고 알려졌는데 저건 은행으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예산으로 바로 가는 건데 개인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정말 VVV 고객에게 아주 외적으로 준 예가 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 사례도 아직 확인 안 됐는데 건진이 무슨 VVIP입니까? 그냥 속껍데기 벗겨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인데 윤석열, 김건희 막 거기 이름 걸어놓고 네. 뭐 남묘 회룡교라 호랑개교. 예, 호랭개교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본의 법화경을 추종하는 남묘 호랭개교 계열이라는 뭐 이런 인데 어떻게 VVIP겠습니까? 그건 저것은 특수활동비 비슷하게 저는 정부 초창기에 바로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했던 특수를 받자마자 우선으로 챙겨줄 게 건진이다 해서 건진한테 간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토 순방 때 몸에 걸친 장신과 1억 안팎인데 그것은 받았으면 뇌물, 빌렸어도 뇌물, 김영법 위반, 자기 거여도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이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불법인데 윤석열, 김건희의 그 불법을 제가 고발하고 권익위 신고 다 했죠, 당시에. 근데 검찰, 권익위가 다 봐줬던 사건인데 통일교 간부가 6천만 이게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결정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아직도 김건희 세력은 그 1억 원 안팎이 누구 건지 뭐 그때도 해명도 다 달라졌잖아요. 뭐 처음에는 자기 건 거였다가 아니야 지인이 빌려줬다고 네. 했다가 지인이고 빌려준 것도 불법이거든요. 빌려준 돈만큼의 뇌물이거나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딱 걸린 겁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이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면 얼마짜리예요? 지금? 아니, 금액이 써져 있네? 네. 5천만 원이네? 네. 5만 원꼴로 다발 저렇게 딱 5천만 원 다발로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하얀 이를테면 그 뭐죠? 고무줄처럼 역할을 하는 띠지로 네. 쌓은 거 위에 비닐 위에 저게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게 금융기관에 바로 넘어갈 때 붙이는 거다. 한국은행 설명은 이제 그거죠. 왜냐하면 발권국에서 바로 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님 설명에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가져간 곳에서 건진에게 건네진 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누가 준 거겠습니까?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 이런 쪽에서 건넨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돼야 되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결국 그런 점에서 건진법사라는 작자와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그 먹거리 얘기 잠깐만 드리면 정권 초기였잖아요. 그때 아주 희한하게도 중앙일보의 어느 여자 논설위원이 이 먹거리 얘기를 썼어요. 쓸 때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김건희의 오빠였습니다. 오빠. 아하. 정권 초창기에 김건희 오빠가 김건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장난들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뭐 의류업체로부터 옷을 빌려다가 그걸 입고 또는 뭐 핸드백 같은 거 이런 거를 노출시켜 가지고 이걸 일종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컬럼으로 그 오빠라는 작자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무리 이부속실이 없고 그다음에 민정 쪽에 친인척 관리팀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눈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론된 게 그 오빠였는데 그거는 결국 오빠도 아니고 바로 지금 건진이라는 작자가 작동을 한 거고 통일교에서 건넨 거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검찰 수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걸이에 대해서 뭐 지금 아직 밝혀지는 않았지만 그 디올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주고 나왔을 때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봤잖아요.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오시냐면서 그냥 뭐 이런 걸 또. 또 가중에 또 애니는 그전에 또 맞습니다. 받았거든. 네, 맞습니다. 샤넬 화장품 예. 받고 또 가져오셨냐라고 하면서 그냥 받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 거절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봤더니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명품 면세점 면세점. 가방을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면세점에서 뭐 구입했다라면은 그 안에는 명품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다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짜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받은 솜씨가 아니다. 디올백 하나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질 것이다. 얼마나 헤쳐먹었겠습니까? 뭐,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택에서 1억 6,500만 원 가량을 이제 현금을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저렇게 관봉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압박하는 건 검찰에서는 글쎄요, 이 건진 자체가 이 전성배 씨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코바나 콘텐츠 고문.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이었습니다. 윤석열 그냥 어깨를 탁 그렇죠. 툭툭 치면서 네, 소개를 하면서 야, 어깨를 동무하고 막 네. 툭툭 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윤석열, 김건희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전성배 씨를 지금 이렇게 검찰이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는 좀 개입은 그만해달라 뭐 그런 간곡한 요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관봉권이 5월 13일 발행일까지 딱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념품으로 일부러 요 돈만큼 기념품. 왜냐면 봐라. 야, 이 돈 봤냐? 이런 거 봤냐?
이거 한국은행에서 바로 온 거야. 그 돈은 안 써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군요. 그건 그렇지만 심지어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는 어떤 자신의 많이 그랬다면 이건 내 기념품이죠. 그렇죠. 기념품. 왜 대통령으로 선물 받았다는 기념품도 간직하는데 이 사람은 난 5천만 원권으로 기념품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200만 가까운 국민들 중에 저런 관봉을 소유한 사람도 없을 거고 본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처음 보죠. 저희도 막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저희도 본 적이 없는 돈이. 저는 관복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처음 그렇죠. 들었어요. 그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할 때 한때 좀 인구 해제됐다가 또 싹 다 잊었죠. 저도 잊어먹었어요. 저도 장진수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거 맞더라고요, 사진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저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무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바람보다 먼저 그렇죠. 눕는 검찰이니까 이제 이번에는 출장 조사 안 하겠죠. 저는 약간 달리 보는데 명태균 관련돼서 더 큰 거를 살짝 물타기 하려고 어허. 진을 더 지금 부각시키는 꼼수는 없는가? 명태균 감추기용. 예. 아. 그것도 약간 의심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많은 분들이 김건희와 건진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더 정말 분개할 일은 명태균 파일에 다 들어 있다는 거니까 이 특검법 얘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최해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야 되지만 명태균 특검에 관해서는 정말 늦추면 안 된다. 저는 평소에 제 주장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하.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최혜병 사건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죠. 그자들이 뭐 이렇게 멋쟁 해병인가 거기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던 거 3부 체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막 막아보려고 유상범 의원인가 말도 안 되는 뭐 유상범 골프장 맞습니다. 3부 얘기했다가 에라이 그래가지고 임성근이가 3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X 됐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이자는 이제 지금 전역해가지고 있는데 그자도 이제 곧 설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뭐 포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대요. 기억을 못한대요. 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번호 기억이 나셔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그때도 기억을 못했고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저에게 하루면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다.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의 변호인은 아니다.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좀 넣어라. 해가지고 당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경황 없이 그걸 넣다 보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또 내일이면 가서 공수처 가서 바로 암호가 풀어진다니 그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사항을 알려줄 수가 없어서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우세요? 네, 안타까우시겠네요. 안타깝니?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랬어요. 비밀번호 알려줄 의향이 있느냐? 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랬던 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거짓말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 말은 누가 봐도 일부러 설정을 해놓고 절대 알려주지 않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지금 뭐 임성근의 구명 로비 사건 뭐 3부 체크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려고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 전체가 뭐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위에 정말 이 내란과 함께한 그 윗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윗선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 지금 뭐 그러니까 물타기 뭐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다든지 이런 일에 골똘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그동안 이 수사하고 싶었던 팀은 또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이 일대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지금 작동되는 그 방향이 한 방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초등학생도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는 패턴이든 뭐든
잊어먹을 리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비밀번호부터 이거잖아요. 어떻게 저걸 비번을 절대 공개 안 했던 한동훈하고 임성근하고 이 두 사람의 비번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왜 그걸 숨겼는지 반드시 저희들이 밝혀낼 날이 온다고 봅니다. 너무 뻔뻔한 거짓말합니다. 저런 작자가 해병대 사단장이었다는 게 예. 저는 그게 분노 부끄럽죠. 할 일이에요. 정말 그 밑에 예. 해병대원들은 얼마나 지금 가슴을 치고 저런 작자에게 지휘를 받았고 저런 작자에게 충성 운운했을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윤석열이 탄핵 심판 평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찌질함, 예. 그 비루함, 부하들에게 다 떠넘겼던 그러니까 저런 작자가 윤석열에 의해서 발탁돼서 해병대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조직을 뭉개놓고 자존심 저렇게 망가뜨려 놓은 정말 똑같이 또 보여주는 윤석열한테 충성하려고 부하를 사실상 사주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저 임성근이나 뭐 이런 자들 하는 거 보면서 윤석열이 만난 네. 군인들이 이제 김용현이, 여인영이 또 뭐 임성근은 이제 뭐 김건희를 통해서 만났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정도 수준이면 내가 뭐 계엄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뭐 예 하고 뭐 이렇게 따라오겠는데 그리고 뭐 조금 챙겨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오판을 하게 한 책임이 저자들한테도 있다. 뭔가 딱 군인이면 군인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딱 만나서 정말 밝은 눈빛을 쏘아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한 점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슬 건드려봐도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다면 윤석열이 아예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 뭐 돈 몇 푼 주고 말이야 자리 좀 챙겨주고 별 달아주고 그러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던 자들 때문에 윤석열이 오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째 윤석열이가 뽑은 놈들은 저렇게 한결같은지. 김종희님 딱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정필성님, 앵커님, 저희 회사 근처에 관봉이 아닌 관 공장이 있는데 몇 개 주문 넣을까요? 최송환님,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면서 별을 달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전인선님, 저 대가리로 무슨 사단장을 하냐 참나. 에휴. 정필성님 머리 많이 길었네. 머리끄댕이 잡고 두세 바퀴 돌리면 비번 바로 기억날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참.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네. 혹시 변호인들이 저렇게 조언합니까? 변호인들이요. 네. 변호사들이. 근데 그게 변호사마다 다른데 일단 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번 국회 나왔을 때도 자기 친척 검사랑도 막 여러 가지 막 하지 않습니까? 막 바로바로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뭐 코치를 예, 코치를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 정치 검찰한테 예, 받았어요. 예. 보니까. 검사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닐까. 오히려 변호사들은 쫄아요. 변호사들은 사실은 변호사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조언을 받았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라고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사한테 조언을 받은 게 아닐까 직접. 네. 예, 아이고 참 오늘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안 올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